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지어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예산 900여억 원이 들어갔지만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줄고 있어서 애물단지로 전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자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예산을 더 들여서 콘텐츠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낭비를 세금으로 막겠다는 것이냐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875억 원의 예산으로 지어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태동과 성장에 대해 전시해 놓은 곳이지만 관람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개관 당시 한 달 평균 6천여 명이 전시관을 찾았지만 지금은 2천 명 정도가 줄어들어 4천여 명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하루 평균 174명이 방문했습니다. 벤처기업들이 빽빽이 들어와 있어야 할 글로벌관 역시 썰렁합니다. 전시관 옆에 위치한 글로벌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2개의 재단이 입주해 있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틀은 그대로 가져가되 어린이 체험관을 신설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시시설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의 틀을 그대로 두느냐 없애느냐를 두고 시의원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새마을이라는 그 컨텐츠 자체가 저는 좀 문제로 봅니다. 미술관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건 새마을 테마공원입니다. 새마을이 제일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을 최대한 살리되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은 저희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니까. 운영 주체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운영권을 경상북도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한 해 운영비 20여억 원이 필요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도 이거를 맡으려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는 맞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이제 경북도로 이제 운영권을 넘기기로 협의는 봤거든요. 경북도랑은. 확정됐다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상은 원칙으로는 시가 운영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고. 혈세 낭비 시설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콘텐츠가 보강됨에 따라서 어떠한 전시 시설에 들어오냐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예산 낭비의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로 군위에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만들어졌는데요. 짓는 데만 이미 1,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매년 운영비로 약 50억 원을 써야 합니다. 문도 열기 전부터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삼국유사 속 다양한 설화를 주제로 만들어진 군위 삼국유사 테마파크. 축구장 100개 면적에 전시관과 교육시설, 물놀이장, 숙박시설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공사기간 10년, 건립비만 약 1,119억 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임시로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마무리 공사가 늦어지면서 개장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어진 물놀이 시설도 올 여름에는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일정을 이제 못 잡고 있어요, 저희도. 유력이 물놀이 시설이 두 군데나 있어갖고, 그걸 이제 임시 운영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물놀이를 못 하는 걸로 지금. 문을 열어도 운영비가 걱정입니다. 개장 첫 해 필요한 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합쳐 약 5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군위군은 이 가운데 약 40억 원을 운영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당 5천 원인 입장료와 체험료, 숙박비 등으로 4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적자 부담은 오롯이 군위군의 몫입니다. 개별 사업장에 직접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홍보라든지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지. 공들여 지은 테마파크가 자칫 철새 먹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개장 전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문제는 우후죽순 들어서는 테마파크뿐만이 아닙니다. 인구를 늘리려 대학생들에게 전입수당을 주는가 하면
목욕비, 세탁비, 대출 이자까지 지원해주는 현금성 복지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복지 효과가 있는지는 차치해도 열악한 지방 재정에 감당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상주시로 주소를 옮긴 경북대 학생들에게는 학기당 50만 원씩 최대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구 10만 선이 붕괴되자 상주시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입니다. 전출 인구 이런 것보다는 지금 사망 인구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전입 인구로 사망 인구를 지금 커버가 안 되는 상태지. 단기 대책은 맞습니다. 상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15%, 전국 평균인 44%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체 공무원 인건비 대기도 빠듯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시책보다 호응이 좋다 보니 감당할 능력도 없이 너도 나도 있는 지원금은 더 늘리고 없는 지원금은 만들어서 지급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영천시는 올해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6배나 올렸고 봉화군 역시 첫째만 낳아도 7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줍니다. 재정 자립도는 각각 18%와 10% 수준입니다. 영주시는 노인 목욕비나 세탁 소비를 대신 내주는가 하면 문경시는 신혼부부 대출 이자를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농민수당도 이미 곳곳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 문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손쉬운 미봉책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또 2020년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어쩌면 현금성 복지가 과다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전국 기초자치단체 복지정책 600여 건 중 현금성 복지정책은 400여 건으로 60%가 넘습니다. 경북 지역은 32건을 새로 도입했고 절반 이상은 현금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에다 복지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전국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현금성 복지 정책을 재검토하자는 복지 대타협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경북 지역에서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너무 덥다 못해 데프리카라는 신조어까지 얻은 대구에서 국내 첫 쿨 산업전이 열렸습니다. 폭염 도시에서 폭염 극복 도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 건데요. 폭염을 이겨내기 위한 각종 기술과 제품이 한데 모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권수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형태를 딴 모형입니다. 옥상에 특수 페인트를 발랐더니 실내 온도가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태양빛에 의한 이제 열이 발생을 하고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부 온도가 많이 더워지는 거거든요. 내부 온도가 많이 더워지는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빛을 반사를 시킴으로써 그럼으로써 내부 온도가 좀 더 시원해질 수 있도록. 흙으로 만든 보도블럭은 일반 아스팔트보다 열을 빨리 분산시킵니다. 도심의 열기를 식혀주는 물 분사 시설, 이른바 쿨링 포구도 전시됐습니다. 때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품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과 같은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응한 기술과 시설, 제품 모두를 쿨산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1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학술적으로 명명된 용어는 아니지만 대구시는 쿨산업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일명 데프리카라는 별칭으로 폭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역발상으로 전환하여 쿨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이 산업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쿨산업전과 함께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구 국제폭염 대응 포럼도 열립니다.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폭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늘 13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김해 신공항 재검토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 이전특별위원회는 11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해 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등 경남 지역 정치권은 지역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당초 합의에 따라 영남권 신공항 사업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도 내 학교 시설물이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결과 시설물 4천여 곳 중 97%인 1,200여 곳은 최상 상태인 A등급, 66%인 2,600여 곳은 양호한 B등급, 나머지 100여 곳은 간단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C등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안전점검 후 해당 건물의 안전등급과 점검 내용, 점검자 등을 표기한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0회 대구 진로 진학 박람회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학교 60여 곳의 입학 관계자와 진학 상담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학교 학과 등을 소개하고 입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 다채로운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 작성에 대한 개인별 맞춤 상담도 진행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높은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속인 뒤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비싼 경품을 주겠다며 현혹하고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조작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듯 텅 빈 사무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사무실을 차린 거래소 대표 A씨는 투자자들이 건넨 예치금 가운데 수십억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사람 얼굴을 못 봤는데 차가 거의 한 일주일 단위로 바뀌어, 보복차로. 외제차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서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A씨. 적은 금액을 투자해도 단기간에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투자자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소통, 전략, 성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등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거래량을 늘려 투자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외제차 등 비싼 경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막 500만 원, 1,100만 원씩 나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출금도 잘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서 점점 더 큰 돈을 입금을 한 거예요. 한 1,000만 원 단위. 어떤 분들은 억 단위까지 입금을 한 거죠. 이렇게 한 달 만에 모집한 투자자는 모두 350명. 거래소는 이들을 통해 모은 250억 원 가운데 56억 원을 가로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소 대표이사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증가하면서 큰 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하여 서민 등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등 그 수법도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100여 곳. 날로 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를 이용한 각종 사기 행각들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규제와 법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교육 공무직 채용 시험이 최고 3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조리원 210명 채용에 1,065명이 지원해 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수교육 실무사는 8명 채용해 318명이 응시해 3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오는 13일 경산 여자중고등학교에서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는 면접을 거친 뒤 30일 발표됩니다. 안동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이 웅부공원과 문화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는 1단계 사업으로 안동부 신목을 정비하고 웅부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CCTV와 보안 등을 증설하고 안내판 설치,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2단계 사업에서는 경관 조명 등 교체, 영가헌, 대동루, 종각의 단청을 새로 칠하고 편의시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웅부문화공원에는 지난해 100여 건의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면서 4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올해 2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영주시가 인삼산업 각계 인사들과 함께 인삼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풍기인삼 생산 기반 확충, 유통구조 개선, 안전성 관리 강화, 2021 풍기 세계 인삼 엑스포 개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영주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인삼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의성군이 2019 상반기 군정 추진 상황 점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군정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반기 주요 군정 성과로는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한 점과 마을 읍면을 거점으로 지역 재생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을 손꼽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구 민군 공항 지역 유치를 추진하고 주민 주도형 자치 기반 구축과 지역 공동체 기반 순환형 사회 경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주 황성공원에서 유기동물 분양 행사가 열립니다. 경주 동물복지연대는 오는 13일 황성공원 타임캡슐공원에서 오는 10시부터 3시간 동안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무료로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반려견 동반 시 동물 등록 교환집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대구 대표 야외 물놀이 시설인 신천 물놀이장이 이번 주말 문을 엽니다. 시설은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일 개장 첫날 방문하는 아동 2,000명에게 물총을 무료로 나눠주며 소방호스를 활용한 물대포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8곳에 설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대구 경북 지역 피해는 7억 8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일본산 중간재 투입 비중이 10% 감소한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라디오와 TV 등 통신 장비 생산 감소로 연간 대구는 2억 5,900만 달러, 경북은 5억 2,600만 달러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수출 규제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핵심 부품 소재 수입선 다변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만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11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54명이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이 모두 물러가고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금요일은 낮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초복인 금요일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8도까지 기온이 치솟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무척 후텁지근하다고 느끼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당분간 일본 열도 부근에서 길게 소강 상태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자외선 지수 70으로 자외선 노출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습도와 기온이 다 높아서 불쾌지수도 높습니다. 지치기 쉬우니까 불쾌지수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실내에는 강한 냉방이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